10학년을 해외에서 보내고 고1 2학기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SAT가 1490, AP가 무려 10개가 5점인 쾌거를 달성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중도기임 케이스입니다. 사실 중도기임에서 해답은 현지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니까 오기 때문에 한국 내신을 최소화하는 것이 답이죠. 그런데 오늘 모시는 학생은 10학년을 해외에서 보내고 고1 2학기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굉장히 놀라운 점은 SAT가 1490, AP가 무려 10개가 5점인 쾌거를 달성을 하게 되죠. 자, 현우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입학하게 된 정현우라고 합니다. 10학년까지 베트남 하노이 콩코디아라는 국제학교를 다녔었고 한국으로 전학을 와서 안산에 있는 양지고라는 일반고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혹시 SAT나 AP 점수가 좀 어땠을까요? AP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과목 5점을 받았었는데 이콘 2과목과 피직스 4과목, 케미스트리, 월드 히스토리, 스태티스틱, 칼큘러스 이렇게 5점을 받았었고 SAT 같은 경우에는 1490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한 대학들은 합불이 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한양대와 서강대의 경우 기계공학부, 성균관대의 경우 공학계열을 지원하였는데 이 네 곳은 모두 1차에서 불합을 하였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와 동국대학교 로봇에너지공학부 두 곳에 합격을 하여서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최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원 형태를 보면 모두 다 기계공학과 쪽으로 좀 일관성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현우 학생 자료 보면서 좀 놀랬던 게 10학년 1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 AP를 5과목이나 이제 동시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 과목은 교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4과목을 독학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10학년이면 어려웠을 텐데 하게 된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진로에 대한 빠른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를 빠르게 정하고 그 과목이나 그 학문에 대해서 빠르게 탐구하는 것을 대학에서 안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양한 AP 과목들을 공부해서 빠르게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서 그 과목을 탐구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5과목을 어쨌든 동시에 공부를 한다는 게 참 10학년 입장에서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게 시간 분배나 공부 방법 이런 거에서 비법이 혹시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4과목을 독학을 했어야 해서 콜레지 보드에 있는 문제나 인강 자료 같은 것들을 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강들을 보면서 개념을 겉핥기식으로 쭉 훑어봤고 모르는 개념이나 어려운 챕터 같은 부분을 따로 모아서 공부한 후에 시험 직전 대비반이나 기출들을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압박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요일별로 특정 과목을 하나 정해서 그 요일에는 그 과목만 하도록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 때에는 비슷한 과목들을 2-3개 정도 엮어서 풀 랭스 테스트 기준으로 푸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념의 비중을 두었던 이유가 AP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의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팁을 드리자면 A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MCQ는 변수가 많아서 완전 숙지가 불가능하지만 FRQ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콘을 풀 때 FRQ 위주로 완벽히 공부를 했었고 FRQ를 완벽히 숙지했을 때 MCQ는 자동적으로 5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피직스 C나 칼큘러스 BC 같은 경우에는 5점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아서 칼큘러스 BC의 라그랑지 에러 바운더리 같은 어려운 개념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해도 5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직스 1과 피직스 메카닉 그리고 피직스 2와 피직스 ENM 이 둘은 서로 칼큘러스의 유무 차이만 있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둘을 묶어서 공부하고 둘을 묶어서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고1 2학기로 한국으로 양지구로 이제 전학을 왔어요. 그랬을 때 학교 시스템이 한국 내신을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AP나 SAT 그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환경의 변화도 있고 한국의 9등급제를 제가 적응을 잘하지 못했어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순공 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놀기 바빴는데 그때도
AP나 SAT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도 2학년 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때 정기간이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국영수 사과탐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 특별한 계기가 뭐였을까요? 우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1 겨울방학 때 그냥 집에서 릴스를 보던 중에 대학교 축제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너무 멋있고 감명 깊게 봐서 저도 저런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고2 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1.0 가량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처음에 고1 때는 한 3.5등급 정도 중반대로 알고 있고요. 고2 때 열심히 이제 해서 2등급 중반까지 만들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학생이 고2 때는 한 15등 정도, 전교 한 15등 정도까지는 머물렀다는 얘기인 건데 굉장히 적응을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한번 물어볼 텐데 앞에 콩고디아 하노이에서 이제 5과목을 AP를 했고 한국에 와서 5과목을 더 했어요. 그리고 SAT 1490점까지 이제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일반 환경에서 SAT AP 하는데 이어간 비법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AP와 SAT를 사실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독학을 했어야 됐고 A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독학으로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SA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리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SA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회가 되는 점이 뭐냐면 SAT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단어나 이런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고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퀘스천 뱅크에서 리딩 문제를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거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딩 같은 경우에는 부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깨달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정말 아주 깊게 분석을 하고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깊게 분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듈에 한두 개 정도 숨어있는 킬러 문항이 존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테랑스의 다니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일반고에서 이제 내신과 SAT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또 AP를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건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좀 언제였을까요?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하고 AP 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을 보고 레이트 AP를 신청해서 봐야만 했었는데 그 사이 기간이 10일 남짓 하다 보니까 AP를 준비할 시간이 정말 없었고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짰을 때 시간 분배를 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후배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한 30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그렇게 내신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국영수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시간에는 AP와 SAT를 하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그제서야 이제 10일 정도 남았을 때 AP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했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강을 본다든지 장기간 해야만 하는 공부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중간고사 기간으로 했을 때 30일, 네, 2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세웠고 그것도 주중과 주말 때는 몇 시간 정도를 분배하느냐의 계획서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되면 AP의 날짜와 겹친다는 것도 확실하게 좀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AP를 10개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SAT까지 봤으니까 본인만의 어떤 응시하는 노하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AP 같은 경우에는 응시 노하우랄 건 사실 없는 게 이제 MCQ나 FRQ 시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풀면 되긴 하는데 우선 MCQ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촉박한 시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케미스트리라든지 이콘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험들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시에 과감하게 스킵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FRQ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 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응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캐블러리를 먼저 풀고 그 후에 바로 라이팅으로 넘어가서 라이팅 문제를 다 푼 후에 리딩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AT에서 시간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 문제 기준으로 한 2분 정도 잡고 시간이 널널한지 촉박한지를 판단해서 페이스 조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확실한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지원 전략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요. 6군데 지원을 했는데 이제 4곳은 안 됐고 2곳은 이제 합격을 했죠. 지금 돌아보면 좀 어떤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제가 사양 지원을 꽤 했었는데 그 사양 지원을 했을 때 과를 낮추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시 짠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과를 낮춘다고 낮췄지만 그 학과가 올해 경쟁률이 터지면서 공대를 포기하고 더욱 낮출 것 같고,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부를 쓰는 대신에 낮은 공대를 쓰거나 이제 다른 자연 계열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작년에 지원했던 인원수가 많이 몰리면 이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다시 그 인원들을 보고 올해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이 형태를 퐁당퐁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가 아무래도 확실하게 상향 지원을 하면 학과에 대한 지원은 아무래도 조금은 낮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러면 연고대로 지원을 했을 때는 순수 이학과로 지원을 했다라면은 조금 더 스펙이 원체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 그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자, 마지막으로 현우 학생처럼 이제 중도기임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후배들한테 한마디 부탁할게요. 중도기임을 앞두시고 한국 공부에 대해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충분한 예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오면 한국 일반 학교에서도 경쟁력 있는 내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기임을 하시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지필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AP랑 SAT를 열심히 챙기셔서 서류형 대학에 꼭 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현우 학생의 이제 사례를 좀 보면요. 이 학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점수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길을 만든 현우 학생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